KF-21을 둘러싼 두 개의 상반된 평가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KF-21을 개발한 한국은 논쟁에서 빠져 있고 다른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끼리 논쟁을 한다는 것인데요. 한쪽에선 KF-21을 비하하는 데 여념이 없고 또 다른 쪽에선 KF-21을 인정하고 호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하하는 쪽은 다름 아닌 중국의 언론 매체들과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KF-21은 별 볼 일 없는 전투기라며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치 스토커처럼 KF-21을 분석하고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이런 이중적 태도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투기들은 5세대 스텔스기라고 사방팔방 자랑을 하지만 정작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반면 대한민국의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했음에도 5세대 전투기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 매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KF-21이 첫 초음속 비행 시험에 성공했을 때 미국의 언론 매체 CNN은 한국의 KF-21이 이륙에 성공함에 따라 초음속 전투기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CNN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과 유럽 컨소시엄 등이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비행까지 성공한 유일한 국가들이었지만 한국이 이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KF-21의 전체 부품 국산화율은 65%인데 항공기 생산에 있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이 이 정도의 국산화율을 이룬 것은 놀랄만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의회가 기술 이전을 막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4개의 극비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호평했습니다. 4개 극비 기술이란 A사 레이더와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2호 TGP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그리고 RF 제모 전자파 방해 장비인데요. 한국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결정하면서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KF-21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4개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의회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하면서 KF-21 개발이 완전히 엎어지르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개발진들은 개발 예산이 깎이는 등의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CNN은 나토 합동공군 능력센터의 말을 인용해 오직 미국과 중국만이 스텔스 형상 기술 레이더 교란 능력 조종사에게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원격 데이터 항전 장치를 갖춘 전투기를 배치했는데 한국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레이튼 호주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위원도 KF-21의 첫 비행에 인상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KF-21 개발 프로그램은 전투기 디자인, 생산, 기체 부품과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한국의 항공우주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KF-21이 양산되면 전 세계의 F-16과 F-15를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 평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전투기 시장은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가장 우세했지만 KF-21 양산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면 카이가 보잉의 자리를 차지해 세계 전투기 시장을 록히드 마틴과 카이가 양분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KF-21에 찬사를 보내는 와중에도 유독 중국만은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KF-21이 실제 전투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KF-21의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IRST와 2호 TGP는 록히드 마틴, 비행 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영국, A사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 이걸 통합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등등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헛소리라서 이제는 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먼저 A사 레이더는 실제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내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KF-21 A사 레이더를 공동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었는데요. 이어 중국 등 혐한 기조가 심한 나라에서 일본 기사를 받아쓰기 하면서 이스라엘이 KF-21 A사 레이더를 전부 만들었고 한국은 숟가락만 올렸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처럼 어이없는 인식이 생긴 배경에는 한국이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등 기술을 보유했을 리 없다는 저열한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진실은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것부터가 오보라는 것입니다.
KF-21 A사 레이더 개발을 주도한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심각한 수준까지 불거지자 이스라엘 기술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이스라엘이 KF-21 A사 레이더에 관여한 건 딱 하나, 성능 테스트 뿐이었습니다. 순수 독자 기술로 난생 처음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 국내에는 아직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A사 레이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에 테스트를 의뢰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테스트 후 대한민국 A사 레이더의 성능에 놀란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으로 공동개발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공동개발 시 KF-21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KF-21 A사 레이더가 이스라엘제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또 IRST와 EO, TGP 비행 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IRST와 EO, TGP는 우리가 분명 록히드 마틴의 장비를 롤모델로 삼은 건 맞지만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명백한 국산 장비입니다.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해 위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의 IRST는 이미 함정 방어를 위해 체계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요. 반면 EOTGP는 전투기의 무장을 타격 직전까지 정밀 유도하는 장비로서 이 역시 하나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피나는 노력 끝에 개발한 국산 장비입니다. 오죽하면 EOTGP만을 위해 국내에 통합시험장까지 건설했을 정도인데요. 또 중국에서 영국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비행표시, 사격통제 시스템이란 결국 비행에 필요한 각종 영상과 정보를 다기능 디스플레이, HUD 등에 송출하고 무장연산이나 사격통제 시스템 제어 연동기능 등을 지원하는 역할의 임무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 또한 국산화에 성공했고, 심지어 카이는 앞서 열거한 임무 컴퓨터의 모든 역할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총 60여 개의 품목을 모두 직접 개발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어깃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신형 전투기 KF-21이 중국의 젠20에 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마카오에 거주 중인 군사평론가 안토니 웡통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이어갔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KF-21을 대량으로 배치할 경우 지역 제공권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강력한 경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또한 A사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포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유능한 무장과 같은 첨단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춘 KF-21은 현대 4세대 또는 4세대 이상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KF-21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젠20과 FC-31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평하며 기껏해야 젠10을 상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치졸하기 짝이 없는 발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본 외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의 평가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가 될 겁니다. 통합 전자장비들도 매우 빠르게 진화할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젠20은 전혀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젠20은 매우 진보합니다. 표면이 매우 조잡한 수준이죠. 또한 젠20은 기동성도 떨어집니다. 버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젠20이 사용하는 WS-15 엔진은 2006년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몇 년도인 줄 아나요? 라며 KF-21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이 자랑하는 젠20을 조롱하는 통쾌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제분석업체 글로벌 데이터의 국방분석가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한국 국방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이 전투기 설계부터 첫 비행까지 끌어올린 놀라운 속도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의 공격력은 아시아 최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40대의 KF-21 블록1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으로 IRIST 미티어 JDAM LJDAM 그리고 자체 개발된 KGGB 유도폭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1 모델에서 완전한 공대공 전투 능력과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을 갖추어 초기 운용 자격을 획득했다고 설명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매체는 카이가 이미 완전한 공대지 기능을 제공할 블록2 버전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한국 공군은 이러한 블록2 버전 80기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의 블록2는 2028년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KF-21은 완전한 운용 능력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가는 한국이 이미 개발비의 대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KF-21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수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네시아와 수출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인도네시아에 판 KF-21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미국의 F-22 랩터처럼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한국 공군과 해군이 계속 구입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카이에 맡기면 국내용 기체로 사용해도 한국에게는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중국의 근거 없는 비하와는 다르게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할 길을 착실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